눌러주시고, 자 마우스 우측 평면으로 돌려주시고, 레벨에 가서 하단에 레벨이라는 거 클릭하시고 1번 레벨 먼저 시작을 할게요. 천천히 머신의 밀링에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시고요. 가공경 면 먼저 날릴까요? 면을 한번 날려도 되고, 황삭을 이번에는 황삭을 공구를 좀 여러 개 쓸게요. 황삭을 한번 치고 정상만 따로 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싱 면 가공, 지난주에 배웠죠? 면 가공. 요거 체인을 잡을 거예요. 외곽을 칠 거니까 외곽을 페이싱으로 황삭을 하고, 공구에서 세공구 생성, 페이스밀, 도형의 정의 33에 밑에도 33, 두 번째 지름도 33, 0도 33파이 커터 황삭하고 63파이로 또 한번 치고 하고, 속성의 마무리 황삭을 뭐 6천에 2천에 한 5천만 줄게요. 황삭이다. 0.3R 넣고 싶은데 뭐 그냥 하고요. R을 한번 넣어볼까요? 못따기가 아니라 코너 반경 TV 0.3. 잠깐만요. 안 들어가네? 네, 그냥 전체 반경으로 해야겠네. 전체 반경에 0.3, 0.4R, 0.4R 커터다. 보통 TV 황상용 뭐 보통 한 0.4R 정도 돼요. 직각 커터는 없으니까. 하고 자루도 좀 12파이는 좀 그렇고 32 정도 되겠죠? 33에 두 번째 지름도 33이고 이거 좀 잘못됐네. 다시 고쳐졌네요. 33으로 해주시고 여기 32로 해주시고, 숄더 길이 예, 이 상태로 가겠습니다. 절삭 길이만 20mm 정도 넣을게요. 끝내기. 황삭이니까 자, 한 번만 칠 거니까 왕복절삭으로 들어갈게요. 왕복절삭. 이거 세로 방향 위쪽으로 가는 오버랩, 옆으로 가는 오버랩 이렇게 돼 있어요. 55% 그대로 접근 시작할 때 첫 번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나올 때 완전히 빠져나오게끔 해주시고, 하향으로 할 거고요. 선형으로 진행할 겁니다. 바닥은 0.1을 둘 거고요. 링크에서 재료 상단 1mm에 0으로 해주세요. 확인 한번 눌러주면 황삭을 치겠죠? 이렇게 칠 거예요. 황삭을 위에를 폭을 조금 줄여주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50%를 안 넘겨도 되니까 이 가로 방향 오버랩을 조금 줄여주셔도 되겠죠. 한 25% 정도만 주셔도 좀 폭이 횟수가 좀 줄겠죠. 25% 여기서 25% 하면 이렇게 내분에 끝나겠죠. 위쪽 아래쪽 폭을 좀 줄였으니까.
한 7천 정도 되면 이것도 살짝 부드러운 오버랩이 좀 더 낫긴 한데, 이거야 뭐 요게 R이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좀 빨리 황삭을 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고속 루프로만 잡아주면 원 형태로 돌아갈 거야. 그냥 황삭이니까 바닥 자국 무시하고 이렇게 턴을 원을 그리면서 턴을 하니까 기회가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긴 하겠죠. 재료를 안 잡았네요. 재료를 한번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작물 설정 잠깐 들어가서요. 공작물 설정 들어가서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한번 잡는다고 했죠. 바운딩 박스 누르고 전체 보이는 V 한번 눌러주시고요. 위로 Z가 내려가 있네. 밑에 뭐가 있나봐요. 그러면 여기 원점은 0, 그 다음에 Z가 여기가 25에 위로 1mm 올리죠. 1mm 올라가 있게 위로 원점이 올라가고 총 25T짜리 재료다. V 눌러서 페이싱을 한번 보고요. 됐어요. 황삭을 0.1 남기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윤곽을 한번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윤곽 가공, 공구를 최대한 많이 들어가서 공구 관리자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윤곽 가공, 자, 여기 기준으로 가운데 이쪽으로 바깥으로 빠질 거니까 첫 번째 잡는 도형의 위 해야 한 바퀴 나오죠. 세공구 생성. 평핸드밀. 자, 10파이 핸드밀로 할게요. 10에 그대로 놓고 다시 R로 한번 넣어주고 황삭용 2500, 2000에 여기 8000 정도 주고요. 황삭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합니다. 금방 끝내기. 절삭류는 항상 틀어져 있어요. 여기에 틀어져 있으니까 안 켜도 되고 OPS가 항상 틀어져 있으니까. 절삭 파라메타에 플러스 0.1 바닥은 0. 깊이는 어차피 풀컷이니까 3번 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풀컷은 아니니까 3번 끊는다고 생각하고 한 8mm 20.5까지 내려갈 거니까 8mm 정도 주면 3번 끊어질 거고요. 2번이나. 자, 진입 뽑기 창에서 접선 방향으로 연장이 되는 탄젠트하게 100% 그럼 여기 기준으로 이만큼 나가겠죠?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게끔 100% 그냥 10% 100% 10mm 10mm 하고, 요거 혹시 모르니까 요거 체크해 주세요. 진요 도중 관점 진입 뽑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탄젠트가 나오게 하고, 제로 0부터 마이너스 20.5mm까지 하나, 둘, 셋 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켓하고 센터 찍고 탭까지 내고, 그 다음에 플러터 제었다 하고 정삭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 황삭 어차피 가공 경로의 작은 화살표 포켓 체인 요거죠.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포켓에서는 10파이 엔드밀 선택을 해주시고,
절삭 파라메타의 일반 가공, 그죠? 플러스 0.1 플러스 0.1. 가공 깊이가 8mm니까 어차피 한 번에 못 매기니까 두 번에 끊어 들어갈 거예요. 황삭 형태는 요걸로 할 거고, 코너 반경은 0.5를 줄 거고요. 여기가 뭐 75%를 주던 퍼센테이지를 좀 늘려도 되고요. 한 70%까지 줄까요? 어차피 뭐 없으니까, 뭐 별게 없어서. 자, 진입 동작은 헬리컬로 우선이 되고 동일하게, 그죠? 동일하게 4.5파이의 원을 그리겠다. 4.5 4.5 그럼 가운데 튀어나온 게 없을 테고 그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깊이 가공 한 번이 아니라 최대를 5라고 놓으면 얘가 알아서 최대가 8mm니까 나누기 2가 되겠죠. 최대 5라고 넣어주시면 나누기 2에서 8mm, 4mm씩 내려갈 겁니다. 3.9, 0.1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는 바닥은 0.1 됐고,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8mm까지 하던지, 아니면 2단, 우선은 생각해보니까 요걸 체인을 잡고 먼저 다 떨어뜨리고 여기는 윤곽으로 한 바퀴만 돌아도 될 것 같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2단으로 하면 이렇게 우선 한번 하고요. 확인. 그러면 이게 들어가겠죠. 내가 가운데쯤 시작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스타트가 지금 오른쪽으로 살짝 몰리니까, 여기서 몰리니까 시작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점 체인으로 체인 추가, 점을 가운데다가, 아이고 손 이렇게 찍으면 안 되네. 점 체인을 여기다가 찍어줘야겠네. 그리고 요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재생성을 한번 눌러주면 가운데서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점을 찍어준 곳에서, 어차피 이게 다 막혀 있으니까 무조건 가운데서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이제 빨리 하려면 가운데를 빵꾸를 내고 여기를 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우선은 한번 시작을 할 때 여기부터 치기 시작했으니까, 자, 가공 경로 포켓을 한번 더 들어오고 점을 먼저 또 한번 찍고요. 체인을 찍고요. 하고 공구를 선택을 합니다. 절삭 파라메타 플러스 0.1 플러스 0.2. 좀 여유를 더 줄 수도 있는데 우선 0.1만 줬다고 치고요. 황삭 주고요. 동일하게 깊이 가공 들어가 있고요. 5mm씩. 링크는 마이너스 8mm까지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21mm까지 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겠죠. 세 번에 끊어져 내려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 황삭이에요. 면 한번 치고 윤곽 돌고 포켓 들어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 먼저 찍어 볼게요. 센터를 따로 센터를 쓰지 않고 12파이 하이스 NC로 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찍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왼팔 탭이니까 12파이는 나와야겠죠. 10파이 이상은 10파이 정도나. 작은 화살표 누르고 드릴 원호 마스크 원 하나 기준이 되는 도형 찍고 드로잉하고 하면 이렇게 다 잡히겠죠. 같은 사이즈의 홀들이 한꺼번에 잡히게 됩니다. 확인. 그리고 공구에서 새 공구를 하나 만들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새 공구 생성. 얘는 스폿으로 만들까요? 스폿이나, 아유 근데 어차피 똑같은데 챔퍼로 하겠습니다. 챔퍼로 하고 12에
생크 지름 12에 날 끝 0.2에 이송 속도 1000에 3000만 줄게요. 회전수 사이클이니까. 회전이 너무 빠르면 떨죠. 센터를 찍을 때는. 그래서 끝내기 81 수직으로 내려갈 거니까 81 사이클. 듀얼 타임 필요 없고요. 면치를 얼마나 M8 탭이니까 8보다 좀 커야겠죠. 못다이가 양쪽에 한 0.3C 준다 정도 생긴다고 하면 얼마가 내려가요? 보통 계산식으로 보통 여러분들이 45도짜리니까 계산할 게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지름 나누기 이만큼 내려가면 되죠. 네, M8 탭이니까 8.5 정도 원을 그리겠다라고 8.5 정도의 원을 그리겠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8.5 나누기 하면 되는 거죠. 8.5 나누기 하면 4.25가 내려가면 8.5파이에 90도짜리니까 이렇게 하면 반경만 넣으면 딱 여기 나오는 지름값만큼이 Z 나누기 2가 되는 거니까요. 45도짜리니까 이렇게 하시고 내리면 돼요. 하고 확인하면 그러면 먼치가 8.5 정도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NC니까 스포트릴이니까 그거보다 한 0.1C 이상 크게 나왔을 겁니다. 바닥이 뾰족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드릴을 뚫을게요. 드릴 한 번 더. 근데 여기서는 드릴 사이클 들어가고 한 번 더 하죠. 드릴 사이클 한번 누르고 앞에 했던 공정을 그대로 잡을 거니까 요거 이전 복사, 그죠?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이전 복사만 누르셔도 되고 하고 공구에서 새 공구 생성을 누릅니다. M8에 1.25죠. 6.8이나 6.9, 7, 8까지 뚫으시겠죠 보통은. 그래서 드릴 6.9 칠까요? 6.9 뭐 아무거나 테이퍼 드릴이나 뭐 이거 6.9 드릴 하고 135도 이게 뭐 코발트네요. 118도인데 자 헤비 드릴. 자 여기서 이송 속도 400, 500 정도 줄게요. 400 정도만 줄게요. 400에 2800 정도 주겠습니다. 드릴 사이클에서는 두 가지만 들어간다고. 이송 속도와 회전수. 끝내기. 70 칩 브레이크 73. 이건 뭐 칩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경험상으로 지름이 작은 파이는 우리가 이제 0.5 파이들이 마이크로들이나 0.5나 뭐 0.7, 0.4 뭐 이런 작은 파이들은 무조건 83으로 가셔야 돼요. 83으로 가고 팩의 양은 공구 지름 나누기 2는 무조건 들어가야 안 부러져요, 여러분들. 팩을 여러분들 처음 아시는 분들은. 근데 0.5파이나 뭐 이런 작은 소경을 점프량을 0.2보다 큰 값을 반경보다 큰 값을 넣으면 들어가다 백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처음 아시는 분들은 지름의 나누기 이 정도를 팩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소경은 무조건 83 칩이 완전히 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면 이 정도 사이즈면 이 정도 사이즈면은 하나 3 정도 주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커지고 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칩을 말리지 말라고 끊어주는 역할 정도 한 3이나 2mm 정도만 끊어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지름 나누기 정도 해주시면 돼요. 팩의 양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무조건 소경은 83의 마이크로 드릴 종류는 무조건 반경은 점프를 무조건 해줘야 안 베낀다. 네, 베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 당연히 내부 쿨런트가 마이크로 드릴의 내부 쿨런트가 힘들죠. 0.몇에 하고 10mm부터 재료 상단 0부터 우리가 관통을 해야죠. 탭 깊이가 20mm 이상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mm 이상 관통이기 때문에 밑에 불안전 나사 부위가 탭의 끝에 보면 한 3mm 정도 생성이 될 거예요. M8 보면 이게 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테이프가 살짝 있잖아요. 불안전 나사 부위가 무조건 존재를 해요. 한 2에서 3mm 정도 생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탭 깊이가 23mm 이상 내려가야 돼요. 그죠? 안정적으로 23mm, 22mm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드릴은
훨씬 더 많이 내려가야겠죠. 평면이 23이 나와야 되니까 어차피 여기서 135도라고 넣었기 때문에 1.5mm 여기 하단만 보면 돼요. 1.5mm 이상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1.5 그래야 이 9배 구간이 6.98을 기준으로 여기가 1.5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2mm 더 내려가면 되죠. 내가 탭을 23mm 정도 낼 거니까 그래 한 25는 내려가야겠구나. 마이너스 25 드릴. 여기도 위치 Z값을 찍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팩이 되겠죠? 73 10브레이크 절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칩브레이크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구현이 되니까 예전에 안 됐는데 그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면치를 했고 8.5에 면치를 했고 드릴 뚫고 탭까지는 내고 난 다음에 정삭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좀 힘을 받는 부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삭은 공차를 맞추기 위해서 한번 풀었다 조였다 하고 압을 좀 줄인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되고 나면 칩브레이크하고 하나를 복사하겠죠. 복사를 하던 뭐 아까처럼 이전점을 찍던 할 거예요. 컨트롤 CV 하나 복사를 하고 파라메타에 들어가 공구 마우스 우측 버튼 새 공구 생성 탭 어디 갔냐 탭 도형의 정의 표준 크기 8 1.25 기본 피치 속성 마무리 한 500 정도만 줄까요? 500 회전수만 넣어주세요. 자 탭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까봐 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M3을 낸다 M2를 낸다 스틸에다 낸다 하면 M2나 M3, M4를 낸다라고 하면 기준으로 잡는 건 곱하기 3. 그러니까 내가 4, 3, 12 4mm 탭을 내는데 3까지는 완빵 3D까지는 그냥 안 부러지고 무조건 나요. 3D까지는 그 다음에 4D까지도 나요. 그러나 조금 안정적일 수는 없다. 재수가 없으면 부러진다. 그러면 4D부터는 나누는 거죠. 처음에 한 3D까지 내려가고 그 나머지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기에 3D까지는 그냥 낸다. 끊지 않고 한 번에 3D까지 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Q값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Q를 넣지 않아요. 웬만하면 어차피 Q에서 뒤로 빠지고 다시 내려간다고 그게 칩이 완전히 딱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칩이 말려 있어서 칩이 엉켜가 칩이 말려 있는 게 못 빠져나와서 찢겨서 부러지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럼 차라리 두 번을 리즈 탭핑 요즘 다 무조건 리즈 탭핑이 기본이야. 탭촉을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리즈 탭핑을 쓰시니까 완전히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Z값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스타트 높이만 똑같으면 돼요. 차라리 두 번을 끊어주시는 게 나아요. 내가 3mm 탭을 10mm 3, 4, 12 14mm까지 낸다. 그러면 14가 아니지 3, 4, 12 그죠? 한 9mm까지는 한 방에 내리고 그죠? 마이너스 9 한 번 내리고 복사해서 Z값만 두 번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굳이 Q값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Q를 넣는다고 부러질 놈이 안 부러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차피 리지드 탭핑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시작 위치는 안 바뀌게 해주셔야 되죠. 제로 상단의 위치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원래 칩 배출이 옛날 탭들은 요즘 예전에는 나사산이 거의 전면부에 다 있었죠. 그죠? 다 있었는데 요즘에 어디에 건나 하이스분말 탭이나 하이스분말 탭들 종류들이나 무슨 다른 메이커에서 나오는 거 보면 나사 부위가 짧아요. 그죠? 이게 짧은 올해는 깊이가 얼마 안 되는 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깊이가 길면
칩이 안 빠져. 여기 타고 나와야 되는데 베끼더라고. 씹혀갖고 부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 쪽에는 별로 그렇게 매력이, 나나산이 다 올라온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타고 올라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씹히면 부러지니까, 네, 뭐 도피는 잘 돼 있지만 그래도 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끝내기. 자, 얘는 얼마예요? 48에 32, 그죠? 43, 83, 24 한 번에 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84 사이클, 탭 사이클에 Q 값은 필요 없다. 점프 안 한다. 0 마이너스, 아까 2mm 정도 떼야 되니까 23mm까지 내려도 안 단다, 그죠? 확인하고 탭 내주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내가 왜 부러지지 이런 고민을 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점프를 아예, 차라리 그냥 이렇게 깊으면 복사를, Q값을 넣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를 복사를 해서 다음 피치까지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 20 이렇게만 보태서 한 번 더 내려주고 마세요. Q값을 넣어봤자 별로 확 칩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엉키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차라리 빼주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스타트 위치만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R점이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리드 탭핑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ME19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탭을 냈어요. 네, 여기까지 하면 황삭을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받을 구간들은 다 나갔어요. 면치고 황삭 치고,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치고 드릴 뚫고 센터 찍고 드릴 뚫고 탭 내고 했어요. 자, 탭을 낼 때까지는 힘을 받는 구간들을 어느 정도 처리를 했고, 이제 보통 공차가 있는 부위는 이걸 바이스에서 꽉 만약에 물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베어링 공차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바이스 상태에서 맞추기가. 그럼 여기다가 한번 바이스를 그 상태 그대로 놓고 살짝 압을 풀렀다가 살짝 대고 가공을 해요. 압을 조금 주든지 거의 대기만 하든지 하고 가공을 하셔요. 그래야 얘가 안 찌그러지니까, 짱구가 안 지니까. 힘을 받아 돌아갈 만한 데가 다 가공이 끝났으니까 면을 원래 가공 여유도 조금 더 주겠죠. 0.2나 0.3 정도 주고 한번 풀렀다 조이고 그대로 한번 대기만 하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럼 그걸 입력을 하는 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작은 화살표에서 내리면 우리가 수동 입력이라는 게 내가 수동으로 입력을 해서 그걸 입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코드를 집어넣겠다. 그래서 여기다 작은 화살표를 내려서 수동 입력이라는 창을 하나 열어주시고, 자, 여기가 보면 항상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로 쓰는 코드가 이거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긴 해요. 입력을 제가 일부러 OPS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끝나고 나면 혹시 모르니까 원점으로 Z가 올라가고 내가 테이블이 나 쪽으로 Y가 오고 그 다음에 N빵 서라 라는 걸 미리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텍스트로 저장을 하면 돼요. 텍스트로 내가 저장, 이게 아마 선반 쪽에서 썼던 게 있을 거예요. 오토홀드, 오토링크 뭐 이렇게 텍스트로 저장해 놓은 걸 찍으면 오토링크에 관한 것이 V로 올라갈 거예요. 그 텍스트가 출력 나가보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오토링크로 주로 쓰는 선반 쪽에서 쓰는 코드를 미리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몇 가지 수정을 하고, 그죠? 주로 이제 이런 거를 해놓은 것 뿐이고, 우리는 굳이 뭐 여기서 많은 내용을 쓰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잠깐 치우고 다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 입력을 누르고 그냥 텍스트로 내가 입력을 하겠다 기본 값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를 텍스트를 미리 써놓고 불러드리면 돼요. 그 위치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주성문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가로가 나올 거고요. 그죠? 가로가 나올 거고 위에 쪽을 그냥 넘어가는 읽어보는, 그 다음에 코드로라고 하면 그대로 출력이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럼 중간에 프로그램 중간에 나한테 와서 쓰게 될 거예요. 이 코드가 그대로 출력이 나갈 때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플러스 바이스 풀렀다 조이고 다시 정삭을 하겠죠. 면부터 치고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이게 출력이 나가 보면 하면 다 끝나고 여기가 내 주석이 돼서 나오면 끄고 Y 오고 N빵빵 들어가고 코드로 출력이 되는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을 한번 다시 정삭을 커터를 갖다가 면을 한번 날려보고 윤곽 정삭을 하고 못닥이 들어간 다음에 뒷면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면을 한번 날릴게. 이번엔 커터 63파이 윤곽 가공을 할게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공구 우측 버튼 세공구 생성 페이스 밀 아이고 잘못 맞네요. 18인데 아 커터인데 잠깐만요. 세공구 생성 네, 여기서 페이스 밀 도형의 정의 63 0도 할게요. 속성의 끝내기 속성의 마무리 다 됐고요. 속성의 1500에 정삭이다. 2000에 한 5500 정도 주고 면 한번 내고요. 둘이 마이너스 5 깊이 가공 빼공 진입 뽑기 55%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측면 2번 가공해야죠. 길이가 안 나오니까 활성화 2번 2에 40mm 링크에서 13 뭐 1이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이건 한 번만 지나가고 말 거니까 황삭을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나 닿나 안 닿나 하나 둘 면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걸로 한번 이렇게 쌓이고 중간에 넣어서 한번 출력 가볼게요. 면을 정삭을 했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나온다 이거죠. 나한테 와서 쓴다. 여기는 원래 한번 나오긴 하는데 한 번 더 입력을 했을 뿐이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가 내가 넣은 수동 입력이죠. 스타트를 누르면 다시 넘어가기 시작해서 면부터 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신다. 윤곽 가공 그 다음에 어차피 복사 안 할게요.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어차피 체인을 잡아야 돼서 윤곽 가공 스타트를 이쪽으로 잡죠. 첫 번째 잡는 구간에 오른쪽 시계 방향 공구에서 챔퍼 12세 공구 생성 챔퍼 밀 이거는 밀링 10파이 놓고 1800이나 1500에 2000에 8000 다시 F 파이널 끝내기 네 동일한 게 있어요.
링크에서 2D 제로 깊이 진입뽑기 그냥 접선으로 100% 동일하게 나갈 때도 100% 측면은 2바퀴 체크 1에 1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고요. 100분의 1 남기고 한 번 더 그죠? 링크 제로 0부터 마이너스 20.5mm까지 하나 둘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두 바퀴 돌려줬어요. 그 다음에 안쪽은 이제는 황삭이 다 걷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포켓이 필요가 없고 여기를 정삭을 먼저 하고 여기 공차 일반 공차 부위 먼저 하고 바깥쪽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일반 공차 부위를 윤곽 가공의 첫 번째 잡는 도형의 위에 그죠? 이쪽에 위에 공구는 10파이 앤드밀 일반 공차니까 좀 여유있게 키워서 마이너스 0.025나 0.4까지 키울게요. 0.04 100분의 4, 8 정도까지 일반 공차 부위니까 조금 0.1에 가까이 링크 진입뽑기는 얘는 무조건 접선이면 안되고 원으로 붙던지 법선으로 붙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원으로 먼저 붙고 경보정을 쓸지 모르면 그냥 여기서 원을 2R 정도만 줄게. 2R에 그냥 2R만 누르고 여긴 끌게요. 경보정을 필요하면 1mm만 넣고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2의 원을 그리고 직선 1mm 가고 2의 원을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덧같이 빠져나오는 거죠. 확인. 측면은 얘도 두 바퀴는 돌아줘야 되고 마이너스 20.5mm까지는 안 나와도 되는데 한 20mm만 할게요. 어차피 뒤에 단 있잖아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한번 뒤로 가고 두 번 하고 뒤로 가고. 근데 이제 이거 해야죠. 뜨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절삭하고 정상 내려서 절삭하고 갔다가 또 떠서 이렇게 가니까 마음에 안 든다. 제가 뭐라고 했죠? 공구 유지. 측면에 공구 유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안 뜨고 읽을 거야. 그래야 내려가서 한번 돌고 다시 돌고. 반대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진입뽑기 때 여기로 별로 붙어야 되는데 여기로 붙은 거야. 뭐 그 다친요소 중간점 진입뽑기 그러니까 중간점으로 진입을 하니까 반대쪽이 된 것 뿐이고요.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차부 첫 번째 기준으로 위죠. 스파이 앤드밀 선택을 해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0 100분의 25죠. 그러면 최대치까지 우선 넣어주세요. 그래봐야 콜렛이 찍히지 않는 이상은
기계가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크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0.025 나누기 2 하면 그래 0.125 마이너스 0.012까지만 넣어요. 13 넣어도 어차피 그거보다 작게 나올 겁니다. 2루를 넣어도 100분의 5 정도는 더 죽을 거예요. 1000분의 5 정도는. 진입복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3mm 되나요? 정면해 보면 42 4mm 정도 4에 2니까 6mm 맞네요. 3mm 정도 되네요. 3보다 큰 원을 그리던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3을 넣고 4를 넣고 1mm 정도 뺄게요. 그죠? 하고 동일하게 두 바퀴를 돌고 마이너스 8mm 그러면 닿나 안 닿나 보고 그죠? 1mm 떨어졌겠죠? 1mm 떨어지고 붙어서 하나 둘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못따기 여기 외곽 여기 외곽 그 다음에 안쪽 외곽 처음에 시작을 할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를 해야겠죠. 윤곽하고 여기서 시작을 하죠. 시계 방향 하나 여기 시계 반대 방향 여기서 여기 하나 확인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에서 챔퍼 없네요. 6파이짜리는 10파이짜리도 되는데 그냥 할게요. 세공구 생성 챔퍼 밀 6 동일하게 6 0.2 만에 1500 1000이나 뭐 빨리 지나가면 우둘투둘해서 2000 장비는 뭐 12000이라고 파는 기계는 무조건 12000 놓고요. 만이라고 파는 기계는 그냥 무조건 만 놓으시고 그냥 쓰셔도 되는 겁니다. 누가 뭐 80%를 쓰나 이런 게 중요한 거 충돌만 안 나면 전혀 문제 없고요. 저희는 무조건 풀로 땡겨 씁니다. 깔까지 12000이면 12000까지 땡겨 쓰고 외산들도 무조건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근데 아무튼 거기 서비스하는 팀에다가 물어봐도 당연히 80%만 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거기서 12000으로 죽으라고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그걸로 죽진 않아요. 보통. 그러면 기계를 12000으로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부서질 거면 1년 안에 부서져야죠. 그리고 저희는 항상 풀이면 거의 풀로 땡겨 씁니다. 12000이면 만. 그 대신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건 8000까지는 열변이가 심하지가 않아요. Z가 주저앉는 높이가 100분의 1 안쪽인데 열변이가 1000rpm이 넘어가고 나면 12000까지 끌어올리고 나면 100분의 2, 3 정도 전에 했던 거와 단 차이가 열변이가 생길 수는 있어요. 열변이가 좀 많이 넘어간 상태에서가 열변이가 좀 심해요. 그 밑으로 하단으로는 별게 불반 차이가 없어요. 8000 이상까지는 열변이가 좀 심한 거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주저앉겠죠. 늘어나니까 좀 더 먹는 거죠.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지. 잘 열상 파라메터 이래 0.3C
곱다기 할 때는 그냥 법선으로 1mm만 떨어지자. 무조건 겹침 들어가게 해놓고, 측면은 필요 없죠. 13, 1, 0이죠. 열변이는 차라리 화천이 잘 잡아요. Z는 Z 열변이는. 두산은 금형 쪽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있어요. 어차피 열 발생을 하려면 12,000이 넘었을 때, 장시간 돌았을 때 늘어나는 걸 잡아야 되는 거지. 그 잠깐 돈다고 늘어나겠습니까? 우리 부품 가고 깔짝깔짝 2파 1파 깔짝깔짝하고 끝날 땐 게 아니라 잔삭으로 한두 시간 땡겼을 때가 점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그 온도에 따라 잡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서로 잘하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요거 당연히 하시고 윤곽 가고 여기를 기준으로 위에 이래 0.30 마이너스 얼마죠? 8. 그렇죠. 여기 Z값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8mm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1차는 끝났어요. 근데 얘를 뒤집어서 2차를 해야죠. 시뮬레이션 보고요. 내가 뭘 했나? 연을 까고요. 윤곽 돌리고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한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계속 몇 번 놓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걸로 계속 뒷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거기 때문에 선형 배열 좌표를 변환하는 거, 곱다기 센터링 드릴 하고 탭 챔퍼 커터죠. 이제 여기서 이제 풀렀다 조이고 면 한번 치고 윤곽 정삭 두 바퀴 하나 두 바퀴, 그 다음에 여기 위 아래 안쪽 단 측면 두 바퀴 하나 둘, 그 다음에 위에 단 두 바퀴, 못따기 나와서 챔퍼 나와서 윤곽 윗면 아랫면 이렇게 해서 1차. 요걸 가지고 뒤에 뒤집어서 면 날리고 면치하고 단 하나 따고를 바로 연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쉬었다가